서울의 한 중식당 메뉴판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6,000원이지만 다른 메뉴들의 가격은 이미 올랐습니다. 인근의 다른 가게들은 자장면 한 그릇을 7,000원에 팔거나 아예 주말 장사를 접었습니다. 올려야 되겠죠. 물가가 더 올라가는. 한 2.5배 오는 것 같은데. 인건비 아끼는 수밖에 더 있어요. 평을 드시는데 뭐 어디다면. 자장면을 비롯한 주요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자장면 7,000원, 비빔밥 10,000원 시대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외식을 하기도 어렵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마시고 놀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컵밥 한 박스씩 사주시기도 해요. 되게 더 싸니까 가성비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양을 많이 주거나 좀 싼 곳을 아무래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도 추석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189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보조금과 확장 정책 등에 쓴 돈을 메우기 위해 민간이나 해외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풀다 보니 국가채무가 급증해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처음으로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출산율이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며 인구는 5,156만 명으로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10년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져야 할 나랏빚이 신형 아반떼 한 대 값, 최저임금 근로자의 1년 연봉에 육박하는 겁니다. 가계대출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 거란 기대와 집값 상승 전망이 맞물리며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연속 상승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로 올라서는 등 금리가 높아지며 가계 부담은 더 커진 상황. 정부가 국가채무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가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정해진 기간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위축된 우리 농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입니다. 백화점에서도 완화된 법에 맞춰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수입산이 섞여 있습니다. 태국산 망고와 사과가 섞인 과일 세트는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거 태국산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국산도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거는 최고의 상품으로 당도가 측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그냥 시장에서 파는 망고랑은 정말 달라요. 국내산 배도 가격이 20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시각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농협 직판 매장입니다. 국내산 배 9알은 4만 3천 원, 백화점 선물 세트 가격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샤인머스켓과 배, 사과가 골고루 담겼지만 가격은 역시 백화점 선물 세트보다 한참 미칩니다.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소비자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사실 파는 곳의 차이만 있고 품질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백화점 업계는 엄선된 농장에서 고른 최상급 프리미엄 상품이라며 수입산 과일도 항공 직송으로 가져오다 보니 유통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려던 당초 취지와는 멀어진 건 아닌지, 또 과도한 선물 가격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사람이 차례를 지내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는 답변은 43.7%, 지내지 않겠다는 답은 56.4%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향이나 부모님 댁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46%에 그쳤지만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52.4%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수입 제품 물가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8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4.4% 상승했는데
이 상승폭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가 전달보다 7.5% 올라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 등의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에서 늘어난 가계빚은 6조 2천억 원. 서울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5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만 7조 원이 늘었는데 이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고금리로 내 집 마련에 멈칫했던 2030 세대가 정부의 대출 규제 해제 조치가 나오자 다시 영끌족으로 변신한 겁니다. 가격들이 괜찮아지고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주담대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주담대가 급증한 건 지난 7월부터 각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줄고 1억 원인 사람은 9천만 원 정도 줄게 됩니다. 다수 은행에서 출시된 이제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나 과잉 대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주택자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정책 모기지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 엇박자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요즘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오른 건지 전통시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숭아 4개에 2만 원, 작은 무 1개에 3천 원, 배추 한 포기에 8천 원으로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사과도 30.5%, 복숭아는 23.8% 올랐고 배추와 무는 지난달보다 각각 42.4%, 34.2% 오른 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시장임에도 가격 부담은 여전했는데요.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고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21.1% 오른 것도 물가를 견인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8월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받아들면 서민들에게서 악소리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전기요금은 20.8% 오른 8만 530원이 될 전망이고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이 봄철보다 85%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요. 이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돌아가서 그게 되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시장의 비축 물량을 충분히 풀겠다고 밝혔습니다.